자,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습니다. 이틀 연속 상승 랠리 이어갔는데요. 다우지수 1.3% 올랐고요. S&P 500도 1%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 0.9%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증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어제 내용하고 거의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일단 중간선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간선거 후에 그 다음 이듬해 1년간 이 평균 상승률이 15%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종 외신이라던가 이 내용들을 좀 이렇게 보니까 현재 여론조사 결과 공화당이 우세한 이런 상황인데요. 상원은 공화당이 이길 확률이 약 84%, 하원은 55%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공화당이 우세하면 증시에는 뭐가 좋아? 라고 분석한 걸 보니까 일단 지금 민주당이 공격적으로 재정 지출 계획을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책의 균형도 맞출 수 있고 이 재정 지출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국채 발행을 줄이는 것이고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면서 이제 금리는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이 이제 증시에는 긍정적일 거야.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분명히 이건 억제할 수 있어라는 측면에서 공화당이 우세한 현재 이 판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는 매우 좀 반갑게 여기는 것 같고요. 그 옆에 차트를 보시면 1950년 이후에 18번의 중간선거를 치렀는데 18번 모두 지수 상승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그 맨 앞에가 1950년의 이 중간선거인데요. 그 다음 이듬해겠죠. 그러니까 1951년에 보니까 이 주가 상승률이 17%, 그러니까 평균 15%를 넘어선 건데 이때 상황이 어땠냐면 지금하고 똑같은 민주당 소속의 대통령이 있고 약간 공화당이 좀 우세했던, 의회는 공화당이 우세했던 이 상황이 지금과 비슷한데 그때는 오히려 17% 올랐다라고 해서 좀 시장에서는 이번 중간선거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 같더라고요. 저 내용은 어제 제가 마침코에서 다 했던 내용인데 그래요? 똑같은 내용을 그래서 저는 네. RBC가 이제 새롭게 어제 내놓은 직접 이제 RBC 캐피탈 마켓이 전망한 시나리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역사적 네네. 데이터는 어제 이제 빠친코에서 소개 한번 드렸었고 네. 그래서 RBC 캐피탈 마켓이 모은 중간선거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월가 예상대로 지금 결론이 난다면 여기서 월가 예상은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이기거나 적어도 한 곳에서는 무조건 승리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죠. 하원이 가능성이 훨씬 높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서 월가 예상대로 결론이 난다면 연말까지 계속 주가는 랠리를 보일 거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민주당 대통령의 공화당이 한 곳에서 승리할 경우에 12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14% 올랐고요. 민주당 대통령의 공화당이 다 이길 경우에는 13% 올랐고 민주당이 압승을 할 경우 10% 올랐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통령이고 민주당이 그 중간선거에서도 이길 경우에는 민주당 마음대로 정책을 그렇지. 이제 할 수 있고 그래서 증세를 한다든지 증세를 하면 경기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고요. 또 그 전반적으로 재정 부양 정책을 편다면 인플레를 또 자극해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자극하고 시장 금리를 끌어올리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주가 상승 가능성이 제일 낮겠죠. 다만 재밌는 거는 공화당이 다 이길 경우가 사실 오히려 그 상승률이 13%밖에 안 됐고요. 공화당이 한 곳을 이길 경우 14%입니다. 그러니까 공화당이 양쪽을 다 이겨버리면 말 그대로 레드 웨이브가 돼버리면 대통령은 사실상 그 존재 이유가 이제 없어요. 그렇지. 바로 레임덕이기 때문에 정치적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이 한 곳만 이겨서 상하원을 법안이나 예산안이 상하원을 이제 동시에 통과하고 대통령 서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계속 제동을 걸어준다면 어쨌든 결론은 여당 중심으로 결론은 날 가능성이 높고 여당이 또 정치적인 어떤 협상력을 발휘하겠죠. 다만 제동을 어느 정도만 걸어주기를 원하는 거지 완전히 그냥 딴지를 걸어서 그렇지. 대통령이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 자체도 사실 시장은 별로 원치 않는다. 이런 가능성으로 보면 어떤 시나리오가 우리 투자자들한테 가장 바람직할지는 각자가 판단하실 영역이고요. 결국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증시에는 이제 단기적인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고요. 공화당이 하원 한 곳만 승리한다면 증시는 완만한 상승세를 좀 보일 거고요. 공화당이 다 이긴다면 2024년 대선까지 좀 긍정적 모멘텀이 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폭은 작더라도 지금 그 시장 뉴스 나오는 거 보면
공화당 이번 중간선거 직후에 2024년 대선에 트럼프가 재출마 선언을 바로 발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시나리오를 좀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공화당이 승리하는 걸로 거의 보고 있고요. RBC도. 그래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 규제와 관련된 그래서 규제 강화 쪽이 그래서 큰 정부를 표방하는 게 민주당이 진보 진영이고요. 작은 정부 시장에 주로 맡기자 자율에 맡기자라는 게 보수 진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 규제와 관련된 규제에 얽힌 산업들은 다 수혜를 볼 거다. 그래서 에너지, 통신, 산업재 이쪽이 다 수혜를 볼 거고요.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소셜 미디어, 또 케이블 업체, 종합에너지는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다 갖고 있는 업체들이고요. 정유 최근에 이제 뭐 기름값 올라서 횡재세 내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 그 정유, 항공 우주, 방산, 바이오테크, 소비자 금융 지금 규제에 얽혀 있는 업종들이 전부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이제 뭐 내일이잖아요. 이제 중간선거 내일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증시에서는 일단 중간선거 결과가 나오고 나면 또 그거에 대한 해석들과 이것 때문에 사실 이번 주에는 뭐 중간선거라던가 뭐 CPI 발표 매우 중요한 이슈들 가지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승 이후 두 번째는 또 좀 짧게 갈게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완화 기대는 여전히 진행형이다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로이터 통신에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뭐 중국이 입국자 격리 기간을 단축한다라고 하면서 요 완화 기대감이 있었고 하지만 토요일 날 중국 당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또 부인을 했죠.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또 이 가능성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지도부가 경제활동 재개 조치를 확실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진다. 그래서 무관용 방역 정책에 따른 경제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 다만 부작용에 대한 고민도 물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방역 완화 가능성 좀 길게 늦게 느리게 갈 것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여전히 이 기대가 또 살아나면서 일정 부분 네, 또 뒤에 영향을 월가 미쳤다. 이슈에서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 내용은. 요것도 준비하셨죠? 예, 바로 그래서 이어가겠습니다. 네네네. 중간 선거가 제일 큰 이슈니까요. 공화당 찍으라고 여론전 펴고 있는 머스크 얘기를 좀 준비했어요. 만약에 민주당이 이길 경우에 머스크한테는 상당한 역풍이 불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그래. 민주당과 척을 지고 사실은 이런 여론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키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공화당이 이긴다면 또 그 반대편 수혜를 또 볼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모르겠습니다. 뭐 득실은 따지고 봐야 되겠지만 자꾸 이런 불협화음을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 CEO 입장에서는 그렇게 좀 생각되고요.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공화당을 표 찍어라라고 이제 촉구를 했는데 모든 사람한테 촉구한 게 아니고 지금 무소속 성향의 유권자들. 그러니까 어차피 얘들이 그러니까 머스크가 말한 건 공화당 지지자는 공화당 찍을 거고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당 찍을 거고 어차피 선거는 51대 49의 싸움 아니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중도파죠. 무소속 성향의 유권자들이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서 선거가 결판이 날 텐데 결국 지금 아무도 지지하는 쪽이 없는 유권자라면 공화당을 찍어라라는 겁니다. 지금 권력은 한쪽에 다 쥐고 있지 않고 서로 나눠 가져야 양당이 최악의 권력 과잉을 억제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백악관을 장악하고 있는데 의회는 적어도 공화당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견제와 균형이 맞지 않겠냐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굳이 트위터라는 이 대규모의 소셜 미디어를 인수한 이후에 이런 여론전을 펴야 되는 건지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고요. 그래서 무소속 성향 유권자들은 대통령이 민주당이니까 의회는 공화당을 찍어줘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지금 머스크가 이제 팔로워만 1억 1,000만 명이 되는 뭐 굉장히 그 파워 있는 그 인플루언서인데다가 소셜 미디어 수장이다 보니까 파장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로이터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냈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소셜 미디어 수장도 지금까지 이렇게 특정 정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한 바가 없다. 이게 첫 사례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좀 비판을 했고요. 백악관에서 이제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머스크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모든 미국인이 선거에서 자기 목소리를 낼 권리는 있다 하고 원론적으로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굳이 뭐 머스크에 대해서 나를 세울 필요도 사실은 없죠. 백악관 입장에서는. 그래서 좀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관점에서 소개해드렸고요. 중국의 리오프닝 기사는 어젯밤에 이제 제가 기사를 직접 썼는데 네네. 뭐 내용은 단계적으로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 격리를 지금 호텔에서 7일
그다음에 자가격리 3일 해서 이제 열흘 동안 격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걸 7일로 사흘 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국인들도 PCR 검사 지금 하루에 한 번씩 해야 되는데 이 검사 주기를 줄이는 방안, 단축, 그러니까 늘리는 방안이죠. 그러니까 주기를 확대하는 방안. 그러니까 검사를 덜 자주 해도 된다. 요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아직 이제 단계적으로 제로 코로나를 어떻게 풀지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잡지 못하고 좀 더딘 속도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추가 완화는 고령층에 대한 백신 접종률 또 경구용 먹는 치료제를 어떻게 보급하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재정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판단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이 페이스대로라면 내년 말쯤에 팬데믹 이전으로의 정상적인 일상 회복은 내년 말쯤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적어도 내년 한 초중반쯤 되면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망을 했는데 뭐 요거는 말 그대로 중국 공산당이나 중국 정부의 그냥 그 마음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기대감은 좀 계속 가져보자. 근데 과도한 기대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미국 주택 구입 심리가 굉장히 안 좋다는데요. 페니메이가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국채 보증기관이죠. 모기지 보증기관인데 매달 이제 주택 시장 설문조사를 하는데 지금 미국인의 16%가 지금 주택을 구입하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얘기했고요. 요거는 이제 2011년부터 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2011년에 설문조사 시작한 이래 역대 최저치를 지금 기록한 거고요. 집을 팔기 좋은 시점이다라고 대답한 사람들도 절반밖에 안 되는 51%. 요것도 전달에 59였으니까 많이 줄었어요. 결국은 전체적으로 본인들이 받은 모기지 금리 원가를 계산할 때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굳이 낮춰가면서 팔 생각은 없다. 요런 심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37%는 향후 1년 내에 집값이 더 떨어질 거다. 이게 전 올해는 35%니까 더 늘어났죠. 그래서 요걸 이제 분석한 더그 덩컨이라고 굉장히 저명한 이 이코노미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또 특파원 때 인터뷰했던 분이고요. 굉장히 사람 좋으신 분인데 구매자 수요는 계속 줄고 있고 또 싸게 팔지 않겠다는 집 소유자들 매도도 줄고 있어서 앞으로 수개월간 주택 판매가 지금보다 훨씬 더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집값도 좀 떨어지고 주택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네.